자, 기초이론과정 21번째 시간 진행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프린트물 26페이지를 보세요. 자, 26페이지 186번 가치 발생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는 자, 부동산의 가치를 어때 발생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할 것인가? 먼저 자, 부동산은 우리에게 자, 효용 즉 유용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이 우리의 제공인 효용 이 자체도 부동산의 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거용 부동산은 우리에게 쾌적성, 편리성을 제공해준다 할 수 있겠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우리에게 효용, 즉 유용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부동산 수요는 자,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유효 수요는 우리 배웠죠. 자, 실질적 수요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요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구매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불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 의사, 구매 욕구의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요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수요는 뭡니까?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고가의 상품이라 했죠. 그래서 구매력을 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결국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최근에 때 답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때? 잘못된 표현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돼서는 반드시 어때? 구매력,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어때? 희소하다는 이야기요. 좀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이야기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아예 없다면 절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표현을. 자, 보세요. 토지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 만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이게 이제 상대로 희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효용 즉 유용성이다. 다음 유효 수요. 자, 상대적 효성. 자, 이 같은 요인들이 어때?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되어서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돼서 바로 가치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물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된 적인데, 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이성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OX, X 잘못된 문장입니다. 자, 하나만 있어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요인들에 대한 상호 결합이 되어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여기에 사막인데, 이 사막 한가운데 주택이 한 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사막 한가운데 이 주택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막 한가운데 이 주택은 우리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요. 다음, 누가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살려고 했죠. 유효수도 아니란 이야기야.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희소할 수 있겠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치가 발생하냐? 아니겠지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는 이 주택은 가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점 가치 발생 요인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상호 결합이 돼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포함시킵니다. 사실 부동산의 소유권이다. 이런 데 이전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처럼 권리의 이전성이다. 즉 양도 가능성. 자,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하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치 발생 요인은
예, 뭘 답니까? 예, 효용, 즉 유용성이다.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다. 자, 상대적 효성이다 생각하시고 이 요인들이 상호 어때? 결합이 돼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같은 자,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들이 있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선 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용어부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때? 발생시킨 요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튼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주는 걸 어때? 가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점 가치 형성 요인도 이제 규칙, 자, 감정평가의 규칙이지요. 규칙 여기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 일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요인. 다음 예, 지역 요인이다. 지역 요인. 자, 그리고 예, 개별 요인이다. 이처럼 예, 규칙이 한다면 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일반 요인이라서는 자, 전 국토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전국 어딜 막 나오고 학군이 좋다라면 이 자체가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강남만 학군이 좋다고 해서 가치 형성에 영향 미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국 동안 어디를 막 나오고 학군이 좋다면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 동안을 대상하는 게 바로 일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요인은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처럼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럼 대상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대상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요인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 대상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때? 이 지역에서 예, 대상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주는 지역 요인을 어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 대상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을 가리켜서 우리한테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분석에서 예, 자,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네,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쳐준 요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상 부동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산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상산 자체를 분석을 우리가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이다. 결국 자,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 있다. 그런데 이때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생각하시고 지역 분석은 뭐였습니까? 대상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지요.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산 이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설명 다 드렸네요. 자, 프린트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186번 봅시다. 자, 가치 발생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재와 마찬가지로 효용, 즉 유용성이지요. 다음 유효, 수요, 상대적 효성 등 세 가지 요인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한다. 자, 세 가지 요인 뭡니까? 효용, 즉 유용성이다. 자,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겠죠. 상대적 효성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한다. 결합 여기에 동그라미 쳐서 아참 실수하는 겁니다. 상호 어때 결합되어서 발생한다. 어느 하나만 있어 가치가 발생이 아니랬죠. 상호 결합돼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기수성 세 가지 요인 이외에도 미국의 링 교수는 자, 이전성, 우리가 설명드린 얘기죠. 권리의 이전성이다. 즉, 양도 가능성, 이걸 어때?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링 교수님이라면, 예, 가치 발생 요인 어때? 예, 권리의 이전성이다. 양도성, 예, 이것도 있다는 얘기에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세 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7번 봅시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역 요인이란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상 지역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때? 지역 분석을 어때?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다음 개별 요인은 대상우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하며 자, 이 같은 개별 요인을 어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8번입니다. 188번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 이게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여기 봅시다. 예,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먼저 이부터 생각합시다. 이 표현에서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어떤 일정한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걸 우리 흔히 가격의 제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 이 자체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행위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우리 시험 출제점이 더 높은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가격 제원칙 여기에도 사실 13가지가 있어요. 여튼 13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심화이론 과정 통해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이제 프린트문에 넣어드린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이 생각하시고 먼저 가격 제원칙 2분 의부터 살펴봅시다. 자, 프린트문을 보세요. 자, 프린트문을 보시면 188번이죠. 자, 부동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 형성되며 형성 과정은 일정한 법칙성 또는 규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일정한 법칙성 또는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원칙은 감정표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때? 중요성이 있다 그랬지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유지된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행위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13가지 했다 그랬죠? 13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만 본 과정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9번 변동의 원칙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변동의 원칙이다. 그런데 자, 지금 저희들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변동의 원칙에서는 변한다는 이야기죠. 뭐가 변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에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격 원칙을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이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어때요? 자,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대상 부동산에 이제 가격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난 자, 2017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과 6월 1일 현재의 가격과 12월 1일 현재 가격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를 수 있다. 좀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동의 원칙이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12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여기 떴을 때 평가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 그럼 어때? 기준 시점이 언제 되는 겁니까? 12월 1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기준 시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원칙은 뭡니까?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기준 시점이 12월 1일이라면 이 대상선에 12월 1일 현재 어때? 가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 2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와 같은 대상선에 기준 시점이 12월 1일입니다. 그럼 12월 1일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데 1월 1일 날 거래된 사례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월 1일이 거래 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 시점이 된다. 이거 보시고 이처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어때? 불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불일치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라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죠.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현재 가격으로 맞춰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시점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점 수정이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배우셔야 될 겁니다. 시점 수정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잘 합시다. 시점 수정은 뭘 것인가? 바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불일치하다는 얘기. 불일치해서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다면 거래 시점에 가격을 기점 현재 가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요. 자, 잘 보세요.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느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시점 수정이란다는 겁니다. 결국 시점 수정이 뭐 때문에 필요할 것인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바로 부동산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 할 필요 없겠죠?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감정평가에서 시점 수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 있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가격이 변한다. 어떤 책? 변동의 원칙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프린트물 189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도 일반자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걸 변동의 원칙이란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해하세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가격 원칙을 뭐라 합니까? 변동의 원칙이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점의 확정이 필요하며 시점 수정의 이론적화된 가격 원칙이다. 참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시점 수정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는 어떤 원칙? 변동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0번 균형의 원칙, 191번 적합의 원칙이다. 소개인데 이 두 개도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다 생각하시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균형 원칙은 이런 생각합시다. 자, 이것은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균형 원칙은 어떻게? 자, 보세요. 내부적 균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지금 내부적 균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처럼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상부산 자체적으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또한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자 대상산 자체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수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유효성이 최고로 발휘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을 균형의 원칙이란다는 겁니다. 그럼 좀 균형의 원칙은 대상산 자체적인 부분이니까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산이 균형의 원칙에 어긋남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대상산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이처럼 대상산 이 자체를 분석을 우리가 뭐랍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별 분석 결과, 자, 이 대상산 자체를 분석했어요. 그럼 자체를 분석 결과 설비가 넘쳐나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흔히 초과 설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과소 설비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참 대상산 자체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 일통해서 초과 설비인지 과소 설비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결국 초과 설비, 과설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격 원칙이 바로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 되겠지요. 그럼 잡으세요. 설비가 넘치 않다는 이야기,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그럼 쉽게 이런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대상산에 엘리베이터 있다는 엘리베이터. 대상산 엘리베이터는 어땠지? 자, 6인승이면 적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6인승이면 적합한데, 그런데 살펴보니까 20인승짜리가 설치된 이야기예요. 그럼 설비가 어때? 넘쳐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인승짜리가 설치된 이야기예요. 그럼 설비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설비가 넘쳐나거나 설비가 부족하다. 이 경우에는 자,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안 맞죠? 대상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가치가 어때? 떨어지겠죠. 감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감가를 우리가 이제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가는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에요.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다. 그래서 대상산 자체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자 보세요. 초과 설비, 과소 설비라면 자, 지금 초과 설비, 과소 설비라면 대상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균형의 원칙은요. 균형 원칙은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분석 관련되고 초과 설비, 과소 설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참 대상산은 주변 환경에 어울렸을 때, 적합했을 때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합의 원칙이다. 그래서 자,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점은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입지했을 때 유용성이 때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겠죠. 이것은 가격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합 원칙은 어떤지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 대상산은 주변 환경에 어울렸을 때, 적합했을 때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적합 원칙은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때? 이처럼 대상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 원칙은 지역 분석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 분석과 관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역 분석 결과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더라는 이야기야. 그럼 외부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다면 결국 적합 원칙에 어긋났죠?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치가 떨어지니까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대상상 하등에 관련해서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의 손실이 있는 경우다. 그럼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 대상사는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임대용 부동산인데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쇠퇴해서 임대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자체는 대상산 자체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이 지역이 쇠퇴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따라서 대상산 하등에 관없이 외부 요인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적합의 원칙은 자,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분석 관련된다 할 수 있죠. 다음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여기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비교가 아주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용어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다. 이때 감가는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기능적 감가는 대상산 자체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치에 손실이 오는 경우가 기능적 감가가 되어 있고, 경제적 감가는 대상상 하등에 관련했다는 이야기.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에 손실이 있는 경우다. 이래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자, 균형의 원칙, 적합 원칙 잘 비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가격 재원칙 나오면 대부분의 답은 균형의 원칙, 적합 원칙 여기서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균형의 원칙과 적합 원칙 이 둘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둘 비교했을 때, 자,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뭡니까? 균형의 원칙. 자, 외부적 균형을 강조하고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초과 설비, 과소 설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다음,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 등은 균형의 원칙. 다음,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 등은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반드시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190번입니다. 190번 시간 균형의 원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성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가격 원칙이다. 자, 보세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는 대상산 자체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에서 내부적 균형을 강조하는 바로 균형의 원칙은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괄호에 넣어드렸습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균형을 중시한다. 다음 개별 분석 관련된다. 초과 설비, 과소 설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격 원칙이다. 기능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1번. 자, 부동산 유효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은 가격 원칙을 뭐랍니까? 적합의 원칙이란다는 겁니다. 자, 다음 괄호 보세요. 이는 외부적 균형을 강조한다 할 수 있겠죠. 지역 분석 관련되지요. 경제학과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 부분은 개념뿐만 아니라 괄호 제가 표기해 드렸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잘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프린트물 27페이지를 보세요. 27페이지는 지난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파의 이론상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행했을 때 선호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결국 냉난방비 문제로 시행했을 때 선호가 떨어지고 있다 이야기인데, 뭐 때문입니까?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했다는 이야기는 대상상 자체적으로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이야기죠. 이처럼 대상선 자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 균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뭐가 됩니까? 균형의 원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균형의 원칙이다. 대상선 자체적인 부분이니까 균형의 원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나왔네요.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그럼 첫 번째는 균형의 원칙인데 해당된 것 1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빨리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점 봅시다. 자,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결국 어때? 지역 분석을 통해 이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 지역 분석 이와 관련된 건 뭡니까? 적합의 원칙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때? 적합 원칙 관련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균형의 원칙, 두 번째는 적합의 원칙이다. 결국 순서로 나열한 건 뭡니까? 1번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출제했던 자, 기출문제도 또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장 부동산 가격 이론 관련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소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다. 이때 지역 분석은 뭘 의미할 것인가? 이처럼 대상우산이 속해 있는 어때 이 지역을 어때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는 결국 대상우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한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 어때 대상우산 가청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요인이다 이랬죠? 자, 여기 보세요. 대상 지역에서 가청성에 영향을 미쳐준 요인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지역 요인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것은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뭐를 뭡니까? 이처럼 대상우산 이 자체를 분석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상우산 자체를 분석하시다.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바로 대상우산 자체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더라. 이처럼 대상우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다. 뭡니까? 개별 요인이다. 그럼 이것은 개별 요인을 어때? 파악할 필요가 있더라. 이래서는 개별 분석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비교합시다. 자, 보세요. 자,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게 뭡니까? 지역 분석.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게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음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이고 자, 이처럼 대상 지역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우리가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개별 분석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지역 분석을 우리가 이제 거시적 분석 방법이다 표현하면 개별 분석은 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미시적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분석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처럼 대상우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에도 대상우산 이외에도 여러 부동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자, 여러 부동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여러 부동산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어떤 이용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좀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이용 방법이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표준적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표준적 사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표준적 이용이다. 이건 뭘 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이용 방법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같은 표준적 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더라. 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대상우산이 속인 이 지역에는 대상우산 이외에도 여러 부동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평균적인 가격을 알아보자. 이때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다. 이걸 그래서 뭐라 하신가?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이다. 그래서 수준 이 말을 붙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은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우리 연습합시다. 자, 사과 하나에 대해서는 어때요? 가격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가격순 이런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사과 하나에 대해서는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과뿐만이 아니라 뭐 배, 감, 귤 여러 재화가 있다는 이 여러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이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현재 때 물가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수준 이 말을 붙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하나에 대해서는 가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여러 부동산들이 있다네. 그럼 여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뭡니까?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어때?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 분석은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어때?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어때? 판정한다. 이 작업이 바로 뭡니까? 지역 분석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분석의 결과로서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 수준을 어때? 판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분석입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따라서 대상부산은 가장 좋은 용도로 쓰여져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가장 좋은 용도로 써보자라는 겁니다. 참 대상부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대상부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이 바로 뭡니까? 개별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개별 분석은 대상부산 자체를 분석하죠. 그렇죠? 따라서 대상부산의 최유효용을 확인하고 대상부산 자체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작업이 바로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비교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이분도 간혹 말 바꾸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상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판단한 작업이 뭡니까? 지역 분석. 다음 대상 부동산이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한 작업이 뭡니까? 바로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가 잘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대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 수준을 판단 작업이 지역 분석이죠. 반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 작업이 뭡니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뭘 먼저 할 것인가? 선후 절차가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을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세요. 이제 이 대상산이 최유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도 보통 이용 방법인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되냐.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표준적 이용을 벗어버리면 최유효용이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외는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준적 이용을 벗어버리면 최유효용이라 할 수가 없다는. 그럼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표준적 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역 분석을 어떻습니까?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일터에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다. 이 절차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그래서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도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여기서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야.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데 먼저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근 지역 그리고 유사 지역.
유사지역. 다음은 동일 수구권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인근 지역은 이처럼 어떤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다면 인근 지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그래서 우리 시험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더 이상 볼 것도 없네요. 무조건 잘못됐다. 자, 인근 지역이 더해서는 반드시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 되었는 이야기. 만약에 대상부동산이 상업용이라면 이 지역이 뭐가 됩니까?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대상부동산이 그래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라면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돼야 된다. 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지역 요인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된다. 그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역 요인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다. 그럼 이 같은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바로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근 지역에 대해서 용어만 잘 정리합시다. 자, 이제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을 뭐라 합니까?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고, 자,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주거지역이고,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 주거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지요. 안 속해 있죠. 만약에 이처럼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다면 뭐가 되버립니까? 인근 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인근 지역과 동일한 용도적적인 주거지역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주거지역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동일한 용도적인 주거지역이더라. 이처럼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인근 지역과 동일한 용도 지역이니까 지역적성이 유사하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인근 지역과 지역적성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사 지역이다.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는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가려서 우리가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사지역 그림을 2개 그려드렸어요.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유사지역은 하여튼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수도 있더라. 그렇지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용어만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우리 뭐라 했습니까? 인근 지역. 다음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적성이 유사한 지역을 뭐라 합니까? 유사 지역이란다. 이래 보시고 다음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이것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동일 수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수권에서는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 수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성립되는 권역이 되겠는데, 자, 이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지역적인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 지역에도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192번 봅시다. 192번 보시면, 자, 지역 분석이다. 우리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지역 분석이다. 첫 번째 보세요. 지역 분석이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자 표준적 이용 나와 있죠. 자 그 지역 부동산의 자그 지역이랬어요. 그럼 어때? 대상 지역이다 할 수 있겠죠. 이제 가격 수준을 판단 작업을 말한다. 참 가격 어때? 수준을 판단 작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적 이용 현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단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 분석 이걸 통해서 그 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어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괄호 봅시다. 자, 지역 분석이라서는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여기 설명드렸죠.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체적 광역적 분석으로 거시적이다. 우리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193번입니다.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자, 보세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했죠. 그럼 뭘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어때? 먼저 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개별 분석이 어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튼 개별 분석이란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우선의 최요용과 대상우선의 최요요 이용과 구체적인 어때?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 작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을 분석한 것이다. 지금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자 국지적, 부분적, 구체적인 분석이다. 설명했죠? 자, 국지적이고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미시적 분석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지역 분석과 비교한 내용이에요. 비교한 내용에서 우리가 지역 분석이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에 대해서 거시적 분석 방법에 대한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국지적이 어때?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서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4번 봅시다. 194번. 자, 인근 지역입니다. 우리 용어 설명 다 드렸죠. 자,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어때? 동질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이면 이 지역도 뭐가 됩니까? 주거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형성용 중 지역 요인을 어때?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용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우리 말합니까?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195번. 자, 유사 지역입니다. 자, 이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지요. 그렇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어때? 우리가 유사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6번. 동일수권입니다. 동일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을 성립하고 이처럼 대상 부동산 여기에 있죠. 이것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친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는 거죠. 결국 인근 지역과 유사적을 어때? 포함한다는 이야기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적을 포함하는 좀 더 광역적인 개념이 바로 뭡니까? 동일 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7회 시험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봅시다. 자,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편적 이용과 가격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확인하고 가격수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역 분석 1을 통해서 이 지역 내의 자,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를 어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 봅시다.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크게 세 가지라 했죠. 뭐가 있습니까? 인근 지역, 유사적, 동일 수권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3번 봅시다. 대상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자, 개별 분석 목적이 뭡니까? 바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단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 이걸 판단해서는 뭘 하는 겁니까? 개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한 번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봅시다. 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시작한 시 일반적이다. 답 나왔네요. 자, 우리 뭘 먼저 한다 했습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했지요. 그럼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때? 개별 분석을 행한다. 그래서 잘 알겠죠? 선 지역 분석이다. 후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시작한 시 일반적이다. 잘못됐죠? 말이 바뀌었다. 자, 어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어때? 먼저 실시한 시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지요. 여하튼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에서 뭘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4번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한 시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봅시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이렇게 되죠. 자, 다 설명드리네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 방법이다. 이야기죠.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자, 이처럼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 자, 틀린 거 찾겠습니다. 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제 우리 교재 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다. 관련된 용어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장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